네, 경찰이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이재명 지사, 경찰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못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본 뒤에 자세한 이야기는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린 대로 먼저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듣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정 주인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카스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그 트위터의 사진을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게 이재명의 아내다라는 데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으십시오. 죄 없는 무고한 제 아내, 가족들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도정에 더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그 저열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지사의 발언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일단은 경찰이 해경군 김 씨의 계정 주인이 김혜경 씨다라고 결론을 내는 이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김혜경 씨가 최근에 2016년 7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2016년 7월에 김혜경 씨가 이제 휴대폰을 교체를 했습니다. 예. 교체를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를 했는데 예. 경찰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2016년 7월 중순에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분당 거주자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시기에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폰을 바꾼 사람은 뒷자리가 44로 끝나는 김혜경 씨가 유일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지사와 그다음에 이 지사의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그다음에 김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비슷한 사진이 동일한 비슷한 시간에 연달아 올라온 게 꽤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이제 08H킴 이제 네티즌들이 해경군 김 씨라고 어떤 약칭을 붙인 이 트위터 계정의 실제 주인이 김혜경 씨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결정적인 근거 두 가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김혜경 씨 현재 어떤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얘는 뭐냐면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 예비 경선 후보로 당시 이재명 지사와 경쟁을 하고 있던 후보가 이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에요. 근데 이 전해철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 이런 허위 사실을 이제 공표했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병역 비리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병역 비리가 마치 있었던 것인 것처럼 이렇게 또 트위터에 글을 올렸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다. 네, 그렇게 두 가지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또 명예훼손 혐의를 봤을 때 만약에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되는 거면서 또 좀 받을 확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경찰 지금 조사만 마친 상황이고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유죄의 이제 판결의 확률을 얘기하는 건 조금 이른 것으로 어렵다. 보이고요. 예. 다만 최근에 그 이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처벌이 좀 강화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는 뭐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네. 특히 지금 현재까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 공선법상 이제 허위사실 적시 그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 예. 그 징역형의 뭐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정도의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뭐 검찰 수사 그다음에 재판 절차라는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 절차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오늘 아침에 당장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내 김혜경 씨가 트위터 계정 주인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몇 가지 좀 근거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지금 그 이제 이재명 그 이제 김혜경 씨의 변호인으로 갔던 그 이제 변호인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제 이 지사의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과 예. 그다음에 그 해경군 김 씨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이 그 원본 사진을 그냥 올린 게 아니라 특히 그 해경군 김 씨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이 지사의 그 이제 트위터에 올라왔던 사진을 캡처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동일인이 올린 게 맞다면 굳이 이것을 캡처해서 올릴 필요가 있냐?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인이 올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히려 그 도용을 해서 올린 것이다. 예. 이런 가능성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 해경군 김 씨의 트위터에 예전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그 새벽 시간대에 그 해경군 김 씨가 그 이재명 지사와 서로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 서로의 뭐 고향을 묻는다든지 이제 이러한 대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아니 부부 사이에 한밤중에 그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대화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따라서 그 김혜경 씨가 네. 실제로 해경군 김 씨가 아닐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점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정적인 근거가 아니라 정황상의 근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저도 좀 이 사건을 봤을 때 그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과연 그 기소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 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고요. 예. 실제로 그 지금 경찰이 그 해경군 김 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수십 차례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었거든요. 예. 이러한 어떤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물론 가정이지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뭐 이재명 지사 역시 정치적인 입지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뭐 정치적 입지가 아주 많이 흔들릴 것 같고요. 실제로 예. 일각에서는 뭐 출당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그 해경군 김 씨가 조사를 받고 있는 혐의는 그 전해철 그 당시 이제 예비 후보에 대한 그 이제 허위사실 공표, 예. 그다음에 문준용 씨에 대한 어떤 병역 그 회피 의혹 이러한 것들이지만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은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하, 예. 예. 그다음에 세월호 유족에 대한 그런 명예훼손 같은 것들이거든요. 사실 좀 폐륜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이 도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실제로 배우자가 이제 공선법상 그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뭐 이제 당선이 무효가 된다라는 그 보도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지금 여기에는 적용되지는 않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공선법상 그 이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배우자가 그 예, 기부 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이러한 죄를 범해서 300만 원 이상의 어떤 벌금형이 되면은 당선 무효가 되는 건데 여기 해경군 김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지금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어떤 도지사직이 박탈을 당하거나 뭐 예. 당선 무효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해경군 김 씨가 정말 김혜경 씨가 맞다면 지금 예. 오늘 사실은 이 입장만 봐도 지금 이재명 지사는 해경군 김 씨는 자신의 아내인 김혜경이 절대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야기를 계속
그 선거 기간 중에도 해왔고 예, 예. 오늘날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민간용 경찰청장은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어떤 이 지사의 발언을 좀 의식했다라고 볼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단계에서 사실은 이제 막 경찰 수사가 종료되고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것, 네. 그게 이제 형사소송법상 송치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 사건이 송치가 된 단계에 불과한 시점에서 워낙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크다 보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 본인의 그 자신의 아내의 어떤 지워진 혐의 사실을 절대 지금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라고 할까요? 이런 적극적인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여기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예. 싶습니다. 일단은 뭐 앞으로의 수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영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법관으로 평생 공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없이 일했습니다.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법농단 의혹을 둘러싸고 수사가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일단 소환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네, 오늘 이제 이 소환은 그 지금 박병대 전 대법관이 연루된 혐의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박병대 전 대법관이 그 최근에 지금 구속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이제 공소장 이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 공소장에 그 박 전 대법관의 이름이 30여 차례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그 박 전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일을 했고 이때 그 직속 부하가 바로 임 전 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이 주도한 재판 개입, 그다음에 법관 사찰 등을 묵인 내지는 승인했을 것이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 오늘 소환 조사를 하고 예. 나아가서 고영한 전 대법관과 그다음에 양승태 네.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뭐 영상으로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박 전 대법관은 평생 사심 없이 일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혐의를 부인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이제 박 전 대법관이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낸 것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네. 그 본인에게 주어진 혐의를 일체 부인한다 이런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냈다고 전해지거든요. 따라서 지금 실제로 일단은 본인의 주어진 혐의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실제로 아마 지금도 이제 조사 중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아마 그 지금 사법농단 혐의가 보면은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다음에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특가법 위반 혐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좀 부인을 하는 그런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임 전 차장과 박 전 대법관 상당히 혐의가 좀 결부돼 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혐의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그 이제 증거인멸 우려,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 요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제 뭐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증거인멸 우려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혐의에 지금 연루된 법관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법관들이 서로 진술을 짜맞춘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그 진술이라는 게 결국은 주요 증거이기 때문에 예. 그런 진술을 짜맞추는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 예. 이렇게 보여진다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청구할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고영한 전 대법관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그 박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지고 있는 혐의가 네. 그 청와대 외교부와 사전 협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2014년 10월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그 박 전 대법관이 참여를 해서 그 강제징용 얼마 전에 판결 났지 않습니까? 그 강제징용 손해배상의 재상고심에 어떤 판결 선고를 늦춰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회의에 참여를 했다라는 혐의가 있고. 그다음에 2015년 7월에는 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판결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혐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헌법재판소 내부의 동향을 수집한다거나 또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을 한다거나 또는 법관을 사찰을 한다거나 이러한 어떤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그 공모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혐의를 이러한 어떤 행위를 실행한 그러한 법관들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 이러한 그 재판에 이러한 이제 그 회의에 참여했던 그 참여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한 이제 혐의를 같이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